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의 후폭풍이 정치권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여야 1대1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복성 판결이었다. 그런 시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접점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쟁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 열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던데요. 하나씩 좀 보죠. 일단 총론적으로는 스모킹건이 없다 이런 뜻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무슨 판결을 꼭 스모킹건이 있어야지만 누가 이 죄를 구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댓글 조작이 유죄 판명을 받은 거고 네. 또 어제 판결문을 이제 요약문이 나온 걸 보시면 상당한 그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좀 확증하는 단계였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개인적인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오늘 경향신문 논설 사설에도 그걸 담았는데 대한민국 특별검사와 사법부에 대한 저는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법부가 누구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이건 자기네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좀 격화시키는 좀 저는 약간 알겠습니다. 물귀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을 걸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입장을 발표한 특별한 이유? 일단은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런 판결이 나와? 라는 반응들이 여야 모두에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직 그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좀 과한 거 아니야? 저 부분은 좀 그런 것 같다. 또 이렇게 양형 부분에서도 최대한 1년 6개월 정도 양형을 할 수 있는 건데 2년을 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들 좀 의아해하는 부분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믿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킹크랩에 네이버 로그인 기록이 있다,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있다, 그리고 기사 URL을 보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공동 정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관해서 정말 적어도 그 피고인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하고 있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드루킹의 그 진술, 그것도 뭔가 좀 특검하고 좀 거래를 했던 드루킹의 그 진술에 너무 의존했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다 의아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우리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서 그 아류 세력들이 반격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현직 도지사를 그 최근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했던 그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는 거. 유죄라 하더라도 굳이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은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적 재판이라고 충분히 오해 살 만한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그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제 반성문을 쓰면서 김 지사 잡게 해주겠다. 그건 팩트잖아요. 그랬던 사람의 진술을 재판부가 거의 대부분 다 인정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부가 다 인정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이 판결에서 저는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강병원 의원이 전 국민이 다 의아해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지나친. 김 의원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있구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력하시는 게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다 적폐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그럼 뭐고 이거 저는 오히려 국민들 생각하셨을 때 지금 강 의원님이 하신 그런 발언이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 판결문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약간 부정확한 사실들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예. 그 뒤에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예. 아까 강병원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실제로 김경수 지사한테 핸드폰으로 그 드루킹이 그 댓글 다는 거에 대한 시연을 했다는 것이 지금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복원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댓글을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니까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판이라는 게 앞으로 항소하시니까 또 2심이 갈 건데 예. 지금 그 억울하신 얘기는 그때 가서 밝혀지면 되고 어쨌든 1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지난 6.13 지방선거가 터지기 전에 문제 제기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김경수 지사를 공천하고 경남도지사로 이렇게 출마되게끔 한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증거 얘기를 하셨어요. 네이버 로그 기록. 그러니까 네. 작년 2016년 11월 9일 이제 밤에 있었던 로그 기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중요한 증거라고 일부 이제 언론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김경수 지사가 예.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거나 그러면 나와 같이 댓글 조작을 합시다라고 네. 공동 정범으로 재판부는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그는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드루킹 일당 중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모 씨 맞죠? 예. 네, 둘리.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했다라는 게 정황이 뭔가 맞아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공동 정범으로 그때부터 출발이 됐고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시에 의해서 드루킹과 공동으로 댓글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간에 많은 논리의 비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경수 지사가 이거 잘했다. 그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계속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많은 텔레그램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내용에 보면은 한 달에 서너 번씩 온라인 정보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선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저도 언론에서 핫한 얘기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기사를 보내줍니다.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바쁘니까 이모티콘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그런 선풀운동이라고 인식을 했다라면은 충분히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보내준 정보 보고 내용을 보지 않고 네. 네. 바쁜데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근데 이걸 반박하실 가지고서 부분이- 공동 정범이라고 몰아가는 거는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죠. 예. 일단 뭐 제가 좀 반박을 드리자면 선풀이라는 것도 어쨌든 선한 댓글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저는 조직적으로 하고 뭔가 기계적인 것을 이용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악성 댓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손의원 의원님 사태에 맞물려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좀 비판을 드리자면 의도가 선하면 선한 댓글이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아까 김경주 지사님이 명확하게 뭐 업무 지시를 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치 해보지만 뭐 저는 아직 초보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시킬 때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내가 허한다.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남길 정말 그렇게 미련한 정치인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고받는 뉘앙스, 그다음에 그 문자가 왔다 갔다 했던 시간, 댓글이 달리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걸 명확하게 지시한 게 없다고 해서 정황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런 식의 선거 관련 재판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포렌식 수사나 핸드폰, 스마트폰 예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은 날짜와 내용, 정황 사항을 갖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도 김경수 지사의 그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정황 증거라는 점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요양 판결문을 갖고 추론을 하는 건데요. 네. 모르죠. 저희가 판결문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고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다 본 게 아니니까 제가 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문자로 지시를 하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작년에 특검 때, 허위검 특검 예. 때도 있었는데 계속 드루킹 쪽에서는 킹크랩 초기 모델을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동원 씨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손에 잡히는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때 처리를 못했던 건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충분히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한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마 그런 특검이 그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을 다 가지고서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시라든지 공동정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도 이런 드루킹 진술에 허위가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 사람을 그리고 현직 지사를 2년의 법정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사법의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저는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이 정황들을 가지고서 마치 김경수 지사가 모든 것을 다 지시한 것처럼 함께 공동으로 이 댓글 조작에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선고를 해버린 것이 판단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최근에 이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격하게 예. 반하는 또 보복성 재판을 함으로써 이 집권 세력의 일부에게 큰 충격을 주고자 하는 보복성 재판을 한 것이라고 당연히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내세운 증거들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보고서 한 달에 서너 번씩 총 49차례. 그다음에 드루킹이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그런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들이 8만 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가 10여 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댓글 조작을 뭐 상의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관계로 볼 만한 증거다라고 재판부가 혹시 검토하신 판결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니,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기사를 보내고 전화로 네. 지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황상 보면 김경수 지사가 기사를 보내고 나면 드루킹이 그것을 자기 조직원들한테 보내면서 예. 뭐 AA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명령을 한 것으로 지금 정황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정황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뭐 저는 제가 지금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채팅방에 올려서 조속한 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기사로 또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충분히 그런 지금의 그런 아까 공동으로 같이 공범이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댓글을 지시했다라는 것에 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일을 갖고 지금 뭐 법원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초기에 말씀드린 거지만 그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거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왜 조직적으로 반발하겠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뭔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발을 한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얘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의 상황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상고법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재판 거래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기도 했고요. 세월호 문제, 정거조 문제, KTX 승무원의 문제.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재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 국민이 다 어찌 보면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 이 대법원 사법부 스스로가 수많은 판사들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이 왜 구속돼 있습니까? 왜 대법원장들이 포토라인에 쓰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 사법부 체제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법농단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부역했던 많은 판사들이 있고
이번 재판을 책임졌던 부장판사 역시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자, 요 대목에서요. 네. 성창호 판사가 지금 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네. 재직할 당시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게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이 또 터지게 되면은 또 여기에 판사들이 연루된 게 더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법원에서 이런 비리가 생기면은 이게 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이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에서 수사 기밀을 복사합니다. 예. 그리고 형사 수석부장을 통해서 행정처에 보고를 해서 수사 기밀들을 누설하는데 협조를 했고 예. 이것을 가지고 작년 9월에 이 부장판사는 조사를 받았고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성판사 본인이요? 그럼요. 네. 이미 이 농단 세력에 의해서 이 독립적인 판사로서의 역할을 이미 무너뜨린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재판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그런 농단 세력에 해왔던 버릇 그대로 저는 이번 재판을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금 구속이 돼서 계속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결론이 난 얘기가 아니니까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꼭 모든 사실인 양 저희가 가정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성창호 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비서실에 있었다. 네. 그러면서 뭐 측근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얘기를 알아보니까 여기서의 비서실에서의 파견 근무는 그 대법관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사건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업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비서실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비서실에서 업무를 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8년, 추징금 3을 선고하신 분입니다.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루돼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를 갖고 이 사람의 공정성,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그것이 지금 여당의 실세, 대통령의 측근에 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매도한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거를 뒤흔든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약간 방어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 의원님 반박 듣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성판사가 그 정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수사를 직접 받았고 본인의 잘못을 자백까지 한 분이라면 이 중요한 사건을 이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혹시 미리 내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그 변호인단이 어떤 예. 판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을 저는 미리 예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9일에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이 법관 탄핵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회로 넘어와서도 국회에서도 뭔가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법관 탄핵을 하자라고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꼼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 특별재판부의 설치도 필요하다. 이런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재판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법부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기에 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이 이 사법부의 핵심으로 있는 이상 저는 이런 재판에 대한 불공정성, 특히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이런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이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자, 저 김 의원께는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유죄, 무죄 이걸 떠나서 법정 구속, 네. 현직 도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무리함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 무리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설사 구속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 어제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도지사님이 도정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도정을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을 변호하고 지금 자신의 이 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도정의 인력들을 거기다 투입하실 가능성 그리고 그런 유혹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 홍준표 전 지사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법정 구속 안 됐어요. 그때 혹시 아니, 그런 뭐, 일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뭐 이번에 계속 최근에 터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법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예. 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거지. 나와 비슷한 죄를 내가 전에 있었는데 왜 얘는 이만큼을 때리고 나는 이만큼을 때리느냐. 저는 그것은 일차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최종 결정은 저희가 2심, 3심에 가서 하는 거고요. 예.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특검 때 정부 출범 초기였고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시면서 이게 좀 약간 뭐랄까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반성해보고 예. 앞으로 추후에 대한 일정들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그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네. 명칭이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입니다. 네. 이 명칭만 보면은 김 지사 건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김 지사 사건 때문에 이 대책위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 당은 지속적으로 이 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네. 심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네.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탄핵 법관들을 추릴 것인지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지만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이 농단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됐던 부분들을 다시 재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예. 특별법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누차 해왔거든요. 예. 저는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국민의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우리 정말 한일 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재판을 연기해서 그 많은 분들을 정말 죽은 후에도 억울하게 만들었던 게 그런 재판들이 있었고요.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정교조라든지 KTX 여러 재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농단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하게 재판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이 재판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새롭게 이 사법부의 신뢰를 쌓는 문제, 저는 그것은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사법부를 탄생시키는 것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번 그 김 지사 건과 무관하게 말이에요. 그 법관 탄핵 문제, 사법농단에 따른 법관 탄핵 문제는 국회 내에서 계속 공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이 남미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사례에 관한 이제 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보면 이제 독재의 탄생을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의 사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사법농단이라고 얘기하시고 뭐 재판부에 대해서 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적폐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어떤 사건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용기 내지 못해서 묵인해 왔던 것들이 작은 게 쌓여서 큰 것을 만드는 건데요. 결국 그것의 맨 마지막에 서 있던 사람이 그거의 대표 주자로 나올 수도 있죠. 법원이 일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법원이 억울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 여당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야당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 여당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할 거냐 불리하게 할 거냐라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객관적인 위치로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남미에서 겪었던 사법부가 자기네들의 독재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기관들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에 대한 사례의 전철을 저희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엄격한 사법부의 객관성, 독립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 사실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셔야지 이 건을 갖고 제가 봤을 땐 더 적극적으로 발을 디디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전철에 우리도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 지사 건 때문에 법관 탄핵을 하자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저희 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예. 근데 조금 더 힘을 실겠다. 그건 김 지사 건 때문인 건 맞고요.
꼭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차제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법부가 재탄생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개혁과 이 적폐세력에 청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건 좀 본질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물음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신빙성을 인정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7년 새누리당 댓글 기계에 관한 네. 상세한 김동원 씨의 주장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갑자기 네. 이게 네. 왜 그때 얘기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드루킹이 작성한 보고서에 네. 2017년에 새누리당 댓글 기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있는 것이지 예. 그때 새누리당 댓글 기계에 대해서 뭔가 이 건과 관계되는 것이 있다라고 사실이 적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 혹시 확인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예, 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댓글 부대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일관되게 좀 어쨌든 드루킹은 자유한국당의 그 댓글 기계를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이 그래서 저와 한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나라당 시절에 매크로 조작에 대해서 저희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 기회에 수사가 좀 진척이 되어서 투명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루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고발하셔서 첫 시작이 된 거라고는 알고 계시죠?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